네, 안녕하세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금 이상하네요. 연차 휴가가 죽어서 남긴 것. 제가 속담을 하나 리메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연차 휴가는 죽어서 돈을 남기는데 그 돈의 이름을 연차 수당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 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즉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의미한다. 자, 우리 실무에서는 연차수당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차수당이 뭐고, 연차수당은 언제 나온 거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혼동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엉망이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알맹이다. 자, 올해가 2023년도가 되죠. 그쵸? 2023년도가 이제 1년이 지나가면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갈 것 같네요. 그쵸? 2024년도가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2025년도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연차휴가 어떻게 생기는 거죠? 1년 미만, 첫 번째 1년 미만, 그리고 1년 이상이 있죠. 1년 미만 연차휴가는 한 달 개근할 때 다음날 한 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달 개근하면 또 다음날 한 개가 생겨. 세 번째 달 개근하면 또 한 개가 생겨. 이런 식으로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씩 쌓여가가지고, 그쵸? 그래서 토탈 1년 미만 몇 개까지 쌓일 수가 있다. 11개까지 쌓일 수가 있는 게 무슨 연차?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년이 이제 넘었어요. 1년 넘어서 전년도에 몇 %? 예. 80% 이상이 넘으면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 몇 개 확보? 1년이 넘은 다음 날 몇 개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다음날 하나씩 발생해가지고 토탈 11개, 1년 이상 연차휴가 전년도 80% 뒤돌아봤을 때, 그쵸? 80% 이상 근무했다면, 그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연차휴가 발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차휴가를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차휴가의 유통기한, 다시 말해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언제까지냐. 요 1년 미만 연차의 사용기한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까지. 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이상 연차휴가, 자, 15개는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예, 이름 그대로 연 단위 아니겠습니까? 예, 발생한 날로부터 요 1년까지. 예, 2014년 쉽게 말해서 12월 30일까지 다 써야 된다. 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연차휴가들을 만약에 못 썼다. 그러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언제 발생하느냐? 그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년 이상 연차휴가는요, 15일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써보고 못 쓴 연차휴가가 있으면 돈으로 줘야 되겠죠. 언제? 2024년이 끝나고 그 다음 달 2025년 1월에 월급날에, 그쵸? 급여 지급일에 연차수당 돈으로 지급하면 된다. 끝. 그럼 구체적으로 만약에 11개 발생했는데 11개를 못 썼어. 11일치의 연차수당을 통으로 이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5개를 다 못 썼어. 그럼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이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1개의 연차휴가를 다 질러버렸어. 그럼 지급할 연차수당은 있다 없다? 없다. 15개 연차휴가 다 질렀어. 그럼 지급할 연차수당 있다 없다? 없다. 절반만 질리고 절반은 남았어. 그럼 남은 연차만큼 돈으로 환가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연차 수당을 꼭 이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연차 휴가를 좀 더 딜레이 해줄게요. 더 오래 써. 이렇게 한 경우 2월 합의. 만약에 2월 별도의 2월 합의 없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 자, 그럼 연차 수당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연차 휴가 아마 대부분 사업장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통상임금.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 통상 시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10,000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죠? 소정 근로 시간이 만약에 8시간이다. 9 to 6, 8시간이다 한다면 8시간을 곱해주면 되죠. 얼마? 그러면 8만원이 되겠죠. 8만원. 자, 그럼 하루 일당이 하루 통상 1급이 8만원이란 말이죠. 그럼 남은 연차가 몇 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 몇 개야? 남은 연차 휴가가 뭐 11개다 할 수도 있고요. 요 시점에서 몇 개야? 남은 휴가가 하나도 안 썼다면 15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일수만큼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10,00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뭐 15일 할까요? 15일 하면은 얼마 나올까요? 계산 안 된다. 예. 120? 예, 120만원 될까요? 예, 그쵸. 120만원을 언제 지급한다? 요때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연차 휴가를 받고, 그쵸? 받은 연차 휴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쓰고, 그쵸? 못 쓴 연차 휴가가 있다면 소멸 이후에 돈으로 지급받는 것. 요것이 바로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연차 휴가는 인사 실무에서도 정말 질문, 가장 1순위에 속하는 분야거든요. 오늘 영상이 연차 휴가와 수당 발생 원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